전기기사 실기시험 필답형에 대한 내용 1회 때 나왔던 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접지장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저항 요소를 갖다가 써보시오 라고 얘기했으며 5점짜리네요. 우리가 접지저항을 결정한다. 그럴 때에 어떠한 저항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접지를 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런 외암 있죠, 외암. 금속재 외암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땅이 있겠죠,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묻어요? 그걸 이렇게 묻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땅이니까 토양이 있겠죠. 토양인데, 땅 속의 일이 모르니까, 자갈도 있을 수 있겠으며, 바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토양의 질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먼저, 접지장을 결정을 할 때, 일단 요 도선을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접지도선이라고 하죠. 접지도선. 그 다음에 이거 땅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도선이잖아. 도선하고 여기 접지 극하고에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요 선에도 저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접지도선과 접지극이 있죠. 극의 사이에 저항을 첫째로 고려해야 되겠죠. 도선이 갖는 저항. 다 도선이 이렇게 다 여기 외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도선 사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도선과 이 접지극 사이에 이 도선 사이에 먼저 이 저항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지극,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접지극 자체가 이제 뭘로 쌓여져 있겠습니까? 토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겠어요. 토양. 그럼 토양에 따라서 분명히 뭐가 돼? 저항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지극 표면과, 즉 접지극 표면과 주위 토양과의 접촉되어 있겠죠. 접촉저항도 고려해야 됩니다. 접촉저항. 요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주변의 토양. 그 다음에 완전히 주위에 이제 요 밑에가 자갈이 있든가 바위가 있고 그러면 더 내려가지 않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주위. 토양의 대지의 고유 저항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크게 그래서 우리가 접지장을 고려할 때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고려해서 접지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특3종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항값이 다 정해져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잘 맞지 않으니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위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떠한 건물을 짓고 그러면 먼저 접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먼저 실사를 해가지고 여기 주위는 어느 정도 되니까 몇 옴 이하 정도로 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접지 방식을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해주겠죠. 요즘은 이제 먼저 실사를 해서 이런 접지장 값을 결정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통보하는 식이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외래 업체가 있겠죠. 전문적으로 이 접지장 값을 선정해주는 업체가 분명히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접지장 값을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값을 고려해서 접지장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전단 전압이 3000V를 했어. 삼성 3000식 배전단 수전단에 역률이 80%, 잘 봐야 돼요. 역률이 80%인 520kV짜리의 부하를 접속되어 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해 준 거죠. 지금 상황은 수전단 전압에, 즉 부하 전압 쪽에 3000V가 되고
배전 방식은 삼선식이며 부하 쪽에 520개짜리 부하를 연결했을 때 역률이 그 부하 역률이 갖는 게 80%다 이런 얘기죠. 이 부하의 동일 역률 즉 80%가 되겠어. 80% 동일 역률이니까 역률이 80%짜리 80%짜리인 우리가 여기에다 부하를 80kg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600kg가 되었다. 여기까지. 자, 끊어읽기를 잘 해봅시다. 그래서 부하를 갖다 추가했네요. 600kg까지 했어요. 하되 부하의 병렬로 전용 콘덴서 설치해서 이게 중요하네.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즉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할 때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콘덴서를 달았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했다고? 역률을 일단 개선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죠. 합산 역률 지금 얼마냐? 80%인데 좀 개선했다 이런 얘기죠. 콘덴서를 달았을 때 물음에 답할 한선의 저항은 각각 1.78, 1.17이다. 자, 먼저 세 가지로 풀어야 되겠네요. 먼저 이 경우에 필요한 전원용 콘덴서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개선 전이 80이잖아요. 개선 후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콘덴서 용량 알겠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즉 수전단 전압과 우리가 수전단 전류를 선로 전류를 일정한다. 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요것도 일정하게 하고 요것도 일정한다. 결과적으로는 자 개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어떻게 되겠어? 요게 다시 520kg 달았을 때 전류를 요때 전류를 I1이라고 해봅시다. I1 이때 흐르는 전류를 자 80kg를 추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전류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80kg를 달지 않았던 이 전류 값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즉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I의 원전류와 I2 전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당연히 전압도 같아야 되겠죠. 전압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520kg를 달았을 때의 출력 P가 어떻게 돼? P는 로또 3의 V1이라고 그럴까요? V1의 코사인의 세타의 원은 P를 했을 때 로또 3의 V2의 코사인 세타 2 이럴 때 요 값을 일단 알면 되겠네. 그러면 520kg일 때가 1차 아닌가? 80kg 달기 전에 그러면 520 곱하기 10의 3승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런 거죠. 지금 당연히 로또 3은 약분했을 거가 있을 것이고 요거 같아야 된다면 요것도 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얼마? 요게 1이고 요게 2죠. 요게 520, 얘가 600이죠. 이럴 때에 요것은 0.8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 아닌가? 따라서 대각선을 곱해갖고 코사인 세타 2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P1분의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1 따라서 P1은 520, 600에 0.8이죠. 그러면 역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0.92가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요거 일정하기 위해서는 80%짜리에 80kg 추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역률을 개선시키면 즉 역률을 92%로 개선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선로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 전 코사인 세타의 원은 0.8일 것이고 개선 후의 역률은 92%가 됐을 때의 콘덴서 용량 P의 탄젠 세타 1 빼기 탄젠 세타 2는 다 아시니까 그때의 600kg에 0.8분의 0.6에 마이너스 0.92분의 로또에 1 마이너스 0.9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194.4kVA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94.4kVA의 콘덴서 용량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형태에서 개선 후의 역률만 찾으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고.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부하를 증가 전 송전단 전압. 자, 부하를 하기 전, 요걸 하기 전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 그러면 수전단 전압 플러스 V분의 P에 R 플러스의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요게 3000V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얘가 520이죠. 개선 전이니까 3승에 이게 3000V가 될 것이며 R이 얼마야? 1.78 플러스 X가 얼마야? 1.17에 0.8분의 0.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3460.63V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선 중과 후니의 송전단 전압은 마찬가지로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3000 플러스 이제 600이죠. 10의 3승에 뭐가 됩니까? 저게 3000이 될 것이고 R이 얼마야? 1.78 플러스 X 1.17 곱하기 탄젠트 코사인 사인이가 있죠. 0.92분의 로또의 1 마이너스 0.9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455.68V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1번 문제만 잘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인데 조금 문제가 길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자, 배전 방식일 때 루프식이 된다는 얘기, 루프식이 했을 때 단선도로 연관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가 부하가 3개이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환상식, 루프식으로 돼야 되죠. 연결할 때는, 차단기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달로기가 필요하겠죠. 입력, 출력 다 필요하겠죠. 다 입력, 출력, 달로기 필요하고 얘가 차단기를 뜻하겠죠. 이게 변압기들이죠. 그랬을 때에 회로가 전체가 다 환상식이 돼야 돼. 다 이 부하하고 요 두 선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하려면 차단기와 달로기를 동시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루프식이니까 이렇게 되죠. 두 군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 회로가 되고, 또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또 이렇게 돼. 두 개로 연결해야 되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또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죠. 환상식이 항상 두 군데로 가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루프가 되고,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죠. 전체적인 게 이렇게 패밀 형태로 루프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6개 형태를 갖다가 고스란히 그려주고 한 선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주면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환상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규정이 변경되어 있는 전압 강화에 관계되는 KC 새로 나온 규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의 첫 번째 새로 나온 법규 중에 이번에 뭐 접지하고 요구 전압 강화 형태 이런 것들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니크로부터 기기 전압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압인 경우는 조명 설비와 기타가 다르게 됩니다. 자, 조명 설비일 때 보통 3%가 되고 기타는 5%.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에는 6%, 조명 6%, 얘는 8% 이내로 취하는다. 라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법규 형태이기 때문에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가조건에 보다, 즉, 기본적인 이런 조건보다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만 써와라.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응? 어느 경우는 이 형태를 벗어나도 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기동전류. 기동할 때 기동전류가 대단히 크죠. 기동전류 중에 전동기는 전압 강화를 이 범위 위에도 해도 괜찮고 허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립전류가 큰 기타 기기, 도립전류가 큰 기타 기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조건에 전압 강화가 더 커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다 법규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60Hz가 되고 계통의 특성 임피던스가 600Ω이고 선로 길이가 L이고 무손실일 때 장거리 순서일 때의 수전단에 Z0에 부하 Z0를 접속하였을 때, 이럴 때에 뭡니까? 전파 속도가 이렇게 주어질 때 3 곱하기 15승이죠? 성전선로 L과 C 값을 물어봤죠.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거리 성전선로일 때 특성 임피던스 Z0가 가면 무손실일 때는 로트 C분의 L이었죠. 전파 정수를 감마라고 할 때, 전파 속도를 V라고 할 때, 전파 속도를 V라고 할 때는 로트의 LC분의 1로 표현하죠.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게 이 전파 속도와 특성 임피던스를 주어졌죠. 특성 임피던스가. 요걸 두 개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일단 L을 갖다가 한번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곱해봤습니까? Z0 곱하기 V를 해보면 로트끼리 넘어가니까 C분의 1 곱하기 LC분의 1이죠. 이 역분해니까 이거는 C분의 1이죠.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은 Z의 0, V1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V하고 Z0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루트의 LC분의 1분의 C분의 L이죠. 그러면 여기 약분되겠네. L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것은 V를 Z0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일반적인 형태는 미리엘리가 되고 마이크로파라신데 그냥 했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600. 전파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분의 1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약 5.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건 페러 퍼 킬로미터. 만약에 마이크로페럿이면 이것만 빼고 5.56만 쓰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600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이걸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헬리 퍼 킬로미터. 미리헬리면 2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다뤘던 내용. 그 다음에 파장을 물어봤죠. 파장. 우리가 전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의 개념이 되죠. 따라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V로 나누면 되죠. 주파수 60Hz다 그랬으니까 60분의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요걸 하는데 메터로 물어봤습니까? 메터? 이것을 메타로 물어봤습니까? 요 실제 문제는 킬로미터 거예요. 킬로미터. 메타면 너무 큽니다. 킬로미터로 됐다면 요걸 그대로 나누니까 얼마냐? 500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킬로미터로 바꾸신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제는 아직 문제가 좀 애매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문제가 아직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가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요 두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문제는 뭔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좀 보시도록 할게요. 12번. 자, 지중 케이블에 있어서 케이블에서
사고점의 측정법. 사고점의 측정법이라는 얘기는 사고 지점을 갖다가 측정하면, 즉 측정법에 의해서 찾는 거죠. 사고 지점을 찾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절연의 건전도가 아닌데, 이것은 절연의 건전도가 감시법이에요. 절연의 감시법입니다. 절연의 감시법을 측정하는 방법, 즉 절연 강도를 감시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유출하고 누설 전류가 생기는지 어쩐지를 파악하는 방법, 절연에 감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된다는 얘기는, 절연이 나쁘다는 얘기는 케이블에서 누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는 사고 지점을 찾는 거고, 얘는 감시하는 거죠. 절연의 감시법. 즉 누설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사고에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 저기서 누설이 되냐 안 되냐. 얘는 사고가 됐을 때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적으로 뭘 찾습니까? 메가법은 뭡니까? 절연제한계로서 기본적으로 누설을 찾는 거죠. 사고점 찾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탄젠트 델타법도 마찬가지. 얘도 누설 전류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분 방전 측정법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무한 거. 즉 1번하고 2번하고 3번 형태는 사고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시하는 방법은, 즉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시하는 방법은 머레이로프법, 휴스턴 브리지법이죠. 그 다음에 캐패시터 브리지법, 한마디로 정전 용량법이죠.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 펄스인가 전압법, 펄스인가법. 결과적으로 4번하고 5번하고 6번 형태는 감시법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3상 4승시 선로에서 역률이 100%와 각 상의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연결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가 중성선이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AB상에 10A, 8A, 9A이기 때문에 3상 평행이 되지 않죠. 그럼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중성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전류가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크게 절대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A상이고 얘가 B상이고 얘가 C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세 상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N상이 흐른다는 얘기는 요 세 상이 지금 불평행이 됐다는 소리죠. 그럼 요 세 상이 합한 것이 흘러가겠죠. 중성선으로 합항 전류가 흘러가겠죠. 거꾸로 다들 이제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 요걸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더하면 안 되죠. 어떻게 더하면 되겠습니까? 위상차를 해서 돼야 되겠죠. A상은 10이고 위상이 제로가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8A가 되고 120도 플러스, 그 다음에 9A죠. 9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20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AB,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플러스 12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10에, 플러스 요거는 8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제2의 2분의 3,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제2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약 1.73A가 흐릅니다. 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합산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